반갑습니다. 장중용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이어지고 있고 이건 좋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기술적 반등의 어떤 폭이라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지금 여기서 이제 급락을 했을 때랑 비교하면 하루, 이틀, 3일 그리고 이 반등세가 이어질 경우에 한 4일 그리고 이만큼 까먹는데 또 며칠 걸릴 거니까 시간적으로 굉장히 좀 혜택을 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기술적 반등은 항상 그렇지만 이 투자자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게 공포를 좀 진정을 시켜주는 역할. 네, 그래서 사실 뭐 여기서 밀렸어도 할 말이 없는 시장에서 돌려 세웠다라는 거, 내릴 자리에서 올랐다는 건 긍정적이고, 그러면 좀 우리가 냉정하게 지금 시장 여건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인플레이션 환경은 분명합니다. 물가가 지금 미친 듯이 오르고 있고 돼지고기도 오르고 뭐도 오르고 다 오르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 이제 태양광 패널도 오르려고 하는데 태양광 패널도 다음 달에 설치하면 이제 1,000만 원씩 오르게 됩니다. 100kW당. 예,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 있는 상태다. 그러면 사실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제일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인플레이션은 계속 가만히 있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예금자들의 돈을 계속 축내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정기 예금이 1,000조 정도 되는데 이게 돈 가치가 떨어지면 얘네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까먹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리면 자금이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왜? 이게 그나마 낫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일본 장기 불황에서 일본의 예금 그러니까 일본 국채 투자를 한 수익률이 0.1%였습니다. 수익률이. 연 0.1%의 수익률인데 이거 보고 어떻게 투자해라고 하지만 부동산도 당시에 박살났고 주식도 박살났습니다. 주식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금을 한 사람들이 승리자였다. 근데 여기서는 뭐가 빠져 있습니까? 현재 한국의 상황과 다른 거. 이때는 거의 디플레이션이었습니다. 예,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은행 제로금리도 도입하고 굉장히 많은 유동성을 공급을 했는데 겨우겨우 가치를 유지하는 수준. 그러면 일본이 왜 디플레이션으로 갔느냐? 뭐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싼 제품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 경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은 우리보다 물가가 더 쌀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두부를 한다. 그러면 이 두부에 대해서 시장 경제에서 경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 마냥 좋은 건 아닌데 어떤 사람은 이제 콩을 대량으로 사와서 두부를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소량으로 사서 만들다 보니까 가격 경쟁에서 도태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도태가 되다 보면 이제 대량으로 콩을 들여오는 두부 만드는 제조업자들만 남게 되고 여기 남는 상태에서 이제 콩을 직접 재배를 해서 또 가격을 다운시키려고 합니다. 유통 마진도 줄이고 온갖 노력을 다해서 포장지도 뭐 직접 생산하고 사람도 고용하지 않고 자동화를 시키고 온갖 노력을 해서 두부를 극한으로 최저가로 내놓는 업자만 살아남습니다. 일본이 계속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는 좋은 상황이었겠지만 이게 디플레이션을 야기를 해서 전반적인 가치 하락을 가져왔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비슷한 환경이지만 인플레이션 환경이고 국가 부채도 많고 가계 부채도 많고 기업 부채도 뭐 적지가 않습니다. 이 부채가 야 너네 이제부터 돈 쓰지 말고 갚아 그러면 경제가 망합니다. 그럼 이 부채를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 그냥 돈 가치가 떨어지게 뭐 부채가 1,000억이 있다. 근데 지금 1,000억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게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물가가 많이 올라서 500억밖에 못 산다. 표기는 1,000억이지만 그리고 실질적인 부채가 반토막이 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모두가 회피하게 되는 건데 문제가 되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현금 보유자, 정기예금도 포함됩니다. 또 하나가 저소득자. 물가 오르면 이제 생계가 위협이 됩니다. 근데 이 지금
주식이나 코인 시장이 조금 일시적으로 좋다 보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노동을 왜 하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고용 시장에서 굉장히 질 나쁜 노동자들이 유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런 대우조차 못 해 주면 채용을 하지 말든지,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지만 어쨌든 그렇게 돌아가는 걸 한순간에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 고용 시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연세가 많은 사람들, 적어도 40 이상 되는 사람들, 그게 아니면 이제 굉장히 질 나쁜, 그러니까 노동을 할 자세가 없는, 그러니까 겨우 일하고 1년 채워 가지고 퇴직금 받고 그 실업수당 받고, 그래서 한 또 6 개월 쉬고 또 1년 겨우 채워 가지고 퇴직금 받고 실업수당 받고, 이런 사람들 혜택을 노리는 그런 취업자들밖에 없다 보니까, 취업 예정자들밖에, 제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쁜 상황이 도래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코인 시장 망가지고 이제 주식 시장도 진정이 되고 나니까, 근데 인플레이션은 남아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소득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고용 시장에 들어와야 되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 그리고 현금 보유자가 가만히 앉아서 자기 돈을 까먹고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빚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지금의 상황인데, 그러면 현금 갖고 있으면 안 돼. 근데 주식을 사면 어떻게 됩니까? 박살이 납니다. 코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코인 그건 뭐 아예 투자 대상도 안 되는 거고. 부동산, 부동산의 대표적인 거 아파트, 지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호가만 올라 있고. 도대체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자가 아무리 금리가 올랐다 해도 쥐꼬리고, 그리고 지금 물가 오르는 거 보니까, 그러면 결국 돈의 흐름은 이렇게 됩니다. 실물을 사는 게 맞겠구나. 원자재를 사고, 그리고 뭐 곡물을 사놓고, 그거 사놨다가 가격 오르면 팔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번져가면서 원자재 가격이 오른 것까지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돈이 이제 원자재 시장으로 몰리게 되고, 그게 더더욱 지금 경제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인데, 이걸 때려잡자고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지금 한국은행에서 빅스텝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큰일 날 얘기입니다. 미국은 경기라도 좋지, 우리가 뭐 여기서 금리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비가 더더욱 위축이 됩니다. 대부분 부동산 담보대출을 끼고 있을 텐데, 주택담보대출을, 부동산 담보대출의 이자가 고정금리가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 이자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소득은 한정이 됩니다. 300만 원 벌고 있는데 이자로 50만 원 내다가 이자가 9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250만 원 쓰고 있다가 210만 원밖에 못 쓰는 상황이 됩니다. 소비가 위축이 됩니다. 그러면 내수가 더더욱 안 되고, 수출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환율은 또 방어한다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러 그러는지 아니면 뭔가 이게 맞는 방법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큰 문제를 야기할 만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걸 신속하게 해결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가상화폐부터 조져 놓고, 이거 뭐 디지털 쪼가리고 아무런 가치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투자할 때 뭔가 공부를 해서 알아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건 전부 다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주식, 삼성전자 좋잖아 하고 사면 그만입니다. 근데 뭐 이상한, 예를 들어서 과거에 신라젠 뭐 100, 400이 이런 효능이 있고 저런 효능이 있고 공부 안 하니까 신라젠 이거 사기 아니냐 그러면, 니들 공부 좀 하라고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자기들이 이제 그런 거에서 공부를 하니까, 이 공부를 해서 뭐 안다, 사기입니다. 비상장 회사 모릅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비상장 회사 제품이 아주 대박이 터질 거예요. 이거 투자하면 돈 벌 거예요. 이 제품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어떤 겁니까? 사기. 예. 그러면 가상화폐, 이 코인 블록체인이 어떤 기술이고 이거 공부해야 됩니다. 사기. 예. 그러면 삼성전자 좋잖아요. 사기 아닙니다. 기아차 요즘 차 예쁘던데요? 사기 아닙니다. 요렇게 이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중소형주로 가면, 뭐 예를 들어 영신금속, 이거 뭐 하는 회사예요? 잘 모릅니다. 그러면 이게 사기하고 사기 아닌 거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알도록 이제 주주들이 노력도 하고 흑자도 나니까
이 중소형주 중에서 그나마 이제 튼튼해요. 매출 지금 추이로 가면 한 1,300~400억 날 건데 매출 1,300~400억 나오고 그 인플레이션에 해지가 될 만한 자산도 있고 흑자도 나고 좋은 회사예요. 이렇게 홍보를 해서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때는 사기가 아닌 겁니다. 그럼 누가 먼저 알았다. 보편적으로 알 수 있는 거다. 공부가 아니고 실적 나와요. 이건 공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영신금속이 뭐 기가 막힌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앞으로 전 세계에 보급이 될 거고 이거는 사기지만 그냥 실적 좋잖아요. 사기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우리가 단순하게 구분하는 거 뭔가 공부를 해야 되고 뭔가 이거 알려고 하니까 머리 아프다. 그 이제 직감적으로 이건 사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빨리 해결을 보려면 유동성을 삭제를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양적 긴축도 해야 되고 그러면 채권 시장에서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채권 시장이. 그리고 양적 긴축도 하고 또 그 금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물가 보고 더 할 거야 말 거야 이런 불확실한 거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금리 인상할 상황이 아니다. 못을 받고 내외 금리차 역전 허용하겠다. 원화 약세 허용하겠다. 이렇게 가야만 지금 우리 시장이 괜찮아질 건데 빠르게 수습을 할 수 있을 건데 지금 계속 미국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게 되면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누가 주식을 사겠습니까? 분명히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주식을 사야 되지만 지켜보는 관망세가 더 커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근데 급한 사람들은 팔아야 되고 그러면 줄줄줄 하게 될 거니까 이게 그렇게 계속 이어지다 보면 결국은 하락의 끝이 이런 급락이듯이 한 번 더 나오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몸을 사리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이 명료해진다면 그때는 정말 매수 기회입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닥 흐름 좋습니다. 그 코스닥에서 장점이라고 한다면 외국인 비중이 작다. 그래서 계속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원화 약세를 용인하면 계속 부각이 될 겁니다. 코스피에 비해서는 코스닥이 낫다라는 부분. 그리고 코스닥 종목들 계속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시가총액이 500억인데 공장을 한 200억짜리를 갖고 있다. 그럼 공장이 올랐네? 그러면 당연히 오를 요인 되는데 시가총액이 1조인데 공장 한 1,000억짜리 갖고 있다. 이게 비율로 따졌을 때는 이 땅값이 오르든 아니면 가치가 오르든 영향을 주는 게 줄어들게 됩니다. 대형주일수록 이런 게 더 심해지니까 실물 자산, 인플레이션에 해지가 되는 그런 자산을 갖고 있는 비율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중소형주들이 대형주보다 낮고 양도세 기준이 완화되면 더 나아질 거고 이런 부분들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조금 나을 것이다. 일단 그 한정된 기간 6개월 이내를 보는 거지만 그 기간 동안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이렇게 열심히 안 하셔도 되는데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좀 제 내용이 실속이 없지 않나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감사드립니다. 예, KD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이게 복잡하고 그리고 많은 어떤 내용들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이게 분석을 하기 싫어서 그냥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건. 뭐 설사 이 방법이 괜찮다 하더라도 한 종목 분석하는데 1시간, 2시간 걸린다. 근데 우리가 코스피 매매하고 코스닥 매매하고 하루에 5종목 매매를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거 뭐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항상 이런 거 말고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 음봉에 거래가 실린 음봉이 없다. 그러면 주포가 못 빠져나갔겠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을 합니다. 딱 그겁니다. 뭐 복잡하게 뭐 RSI가 어쩌고 뭐 CIS가 어쩌고 뭐 거래량 신호가 나왔느니 뭐 거래량의 골든 크로스가 나왔느니 이런 이상한 얘기들 많이 하는데 어렵게 얘기한다고 와, 저 사람 뭐 있어 보인다. 불러내가지고 저랑 얘기하면 진짜 개박살 납니다.
주식 이론으로 저하고 붙어가지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근데 제가 뭐 어려운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게 필요가 없으니까. 그 사기치려고 하는 거지. 실제로 뭐 선 이름 바꿔가지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21선이 생명선이니 뭐 이런 거. 아니 이거 그냥 평균인 겁니다. 이통 평균선은. 그러니까 뭐냐면 21선이면 평균적으로 한 20일 한 번 매매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뭐 평균적으로 20일 동안 주식을 보유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평균 단가가 이 정도다. 이게 이제 21선입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에 보면 평균이라고 하면 평균 주위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가 21선 주변에 지금 현재 평단가가 뭉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을 거다. 그러면 이게 당연히 지지선이 될 거고 위에 있으면 밑에서 올라가면 저항선이 될 겁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 21선이 뭐 어쩌고 이런 게. 그리고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타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도 한 4번 매매를 하고 근데 보통의 직장인들은 5일에 한 번씩 쉬니까 5일선이 중요한 거고 한 달에 한 번 또 달이 바뀌니까 21선이 중요한 거고 이렇게 이해를 해 들어가면 되는데 무슨 뭐 생명선이니 뭐 수급선이니 이름 이상한 거 붙여가지고 진짜 와서 한번 1대1로 붙으면 물론 제가 주식 투자 수익률로 붙으면 제가 아마 여러분들하고 붙어도 중간도 안 될 겁니다. 예, 그렇지만 그런 이론 사기치는 그런 거는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다 깨버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엉뚱한 거에 관심 갖지 마시고 단순하게 분석을 한다라는 거.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요 신용에 대해서도 두 가지입니다. 어차피 이거 아니면 저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건데 신용이 늘어난 종목 주가 올리는 주체들이 자금의 어떤 효율적 자금 사용을 위해서 신용 미수를 쓸 겁니다. 미수까지는 아니지만 신용을 쓸 겁니다. 예, 그거 신용을 써가지고 주가를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이 많이 올라간 종목들 보면 신용 잔고가 높을 겁니다. 예. 그러면 얘네들이 더 올릴 수도 있으니까 신용 잔고가 높은 종목이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신용 잔고 이제 털고 나가야 되니까 이 신용 잔고 때문에 큰일 날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작전에 실패를 한다면 신용 잔뜩 써가지고 올려놨는데 주식을 못 털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매도세가 뭔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주가 내려갑니다. 반대 매매 당하면서 박살이 납니다. 그러면 실패하는 거고 잘 매집해가지고 던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쳐 올리고 해가지고 거래량 빵 터트리면서 신용 물량 다 정리합니다. 성공. 그러면 이 시점에서 신용 잔고가 많다는 건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실패하면 내려간다니까. 그리고 이거 아니면 저건데 주식이 오른다 내린다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다 예측이라는 게.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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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글쎄, 이것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제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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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폐배터리 비상장 회사. 이게 이제 조금씩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가 전기차 도입에 조금 선구적이었고 그래서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 된 아이오닉에 대한 가격을 굉장히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한 20만 원 정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예, 그래서 그 폐배터리에 대해서 투자한다는 건 이제 제주도가 먼저 도입했는데 10년이고 수명이 한 20년으로 잡았을 때 아직도 한 10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사이클이 돌려면.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그냥 씨앗을 심는다는 관점에서 투자를 한 것 같고 그럼 상장된 주식 중에 이게 관련주가 있느냐?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걸 리사이클링 그러니까 회수를 해서 폐배터리에서 리튬을 나중에 리튬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 리튬을 추출한다든지 코발트 같은 거 비싼 거 니켈 같은 거 이런 걸 추출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돈이 될 텐데 지금 당장은 그 규모의 경제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거의 안 나오니까 지금. 제가 전기차를 되게 빨리 산 편인데도 2018년에 샀습니다. 그러면 이게 10년 20만 킬로 10년이니까
2028년이 되면 이제 조금씩 물량이 나올 겁니다. 아직도 이거 해도 한 6년. 예. 그러니까 뭐 지금은 굉장히 길게 보고 투자를 하는 거고 상장 회사 중에서 그런 사업 준비하는 데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과물이 안 나오니까 당장 5, 6년이 지나도 적자일 겁니다. 예. 근데 이게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리사이클링은 그냥 전해 가지고 납에 붙이면 끝납니다. 원유 선물. 예, 이것도 2배짜리들은 상장 폐지가 됩니다. 이 구조가 이 ETF에서 ETF나 ETN 같은 경우 2배짜리는 구성이 이렇게 됩니다. 자, 100원이 들어간다고 치고 100원이 들어가면 이 100원을 담보로 100원을 대출을 받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2배를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면 2배, 내려가면 2배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요 기초 자산이 마이너스 50%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대출금 갚으면 없습니다, 돈이.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50이 되면 상장 폐지가 된다. 예, 그래서 상장 폐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닉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요것도 같이 살펴볼 텐데 자, 요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길게 가져가면 좋은데 이런 거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가다가 한번 해준다. 누가 봐도 명백하다. 여기서 이렇게 갈 것 같지는 않다. 조용한 종목이니까. 여기서 한번 끊어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 잔파동은 버리는데 큰 파동은 먹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경우 저평가에서 대응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저평가에서 손절하지 말라는 얘기고 수익 중이면 언제든지 챙겼다가 또 하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 감사합니다 요거 찍을 때 잠깐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 뭐 기술적 분석이 뭐 있을 것 같다. 뭐 대단한 자기가 뭐 필살기를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왜 그런 의미가 있는지 대답 못할 겁니다. 아마. 그 정도 사고조차도 안 하고 그냥 대충 보고 떠들어대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예. 그러면 누군가가 한 60일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왜 60일선이 중요한데요? 그러면 이 옛날에 보니까 60일선 여기서 지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60일선이 중요합니다.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겁니다. 왜 그런지도 모르고.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뭐 주식 기술적 분석 가지고 떠드는 사람들 진짜 뭐 없습니다.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여러분들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미 여러분들은 제 방송 한 10번만 보셔도 10번만 보셔도 이미 그 사람들 능가합니다. 이미 물은 다 내려가도 콩나물은 컸기 때문에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형편없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 돈을 누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저 오늘도 이제 그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가 뭐냐면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아는 분입니다. 제 건 아니고 오피스텔인데 그 뭐 1가구 2주택 걸린다 뭐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해가지고 5천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이 지방은 오피스텔 옛날에 5천만 원 했습니다. 이거를 2,500에 팔아라. 그 부동산 업자가 계속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은 2,500 손해를 보는데 부동산 업자가 얼마를 먹느냐?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한 2, 30만 원 먹습니다. 이거 먹자고 다른 사람한테 이 정도 손실을 끼친다.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뭐 한 4,000원짜리 4,000원이면 적정한 주식을 뭐 8,000원, 10,000원 이렇게 팔아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수료 조금 떼먹으면 오케이.
남들이 2배로 사든 3배로 사든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돈은 남들에게 여러분들의 1억은 남들이 100만 원 버는 거에 희생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아니면 아무도 못 지켜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돈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지키고 운영할 수 있고,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은 지식 수준에서 이 유튜브에서 떠드는 사람들, 예, 그 이상입니다. 그리고 수익률에서 누가 목숨 걸고 내게 하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붙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걸 아시고 누구한테 의지를 할까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직접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KDCam. 네, KDCam 종목 그냥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회사 내용은 괜찮습니다. 안정적으로 수익도 나고, 예, 필수품, 네, 필수품이고 영업이익률도 준수하고 매출도 예쁘고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이제 수급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 기술적인 거를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게, 만약에 이런 큰 시세는 아니지만 어쨌든 짧은 시세가 났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장하고 뭐 큰 차이 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거래가 많이 없다는, 또 좋은 종목들은 또 지고 안 놓게 되니까, 시가총액 1000억 이하에서 좋은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경우는 거래량이 없는 특징을 가집니다. 거래량이 없고 시가총액 1000억 이하고 실적이 흑자다. 좋은 종목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 좋은데 그럼 이게 좋은 종목이 왜 안 올라갈까? 작년에 물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렇게 내려올 때 물린 사람들이 빽빽하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올려보니까 너도 나도 급하게 매도합니다. 숨어있던 물량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굳이 뭐 비싸게 사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질질 시간 끌고 1년, 2년 끌면 드디어 지칩니다. 여기서 돈 있는 사람, 그나마 현명한 사람들은 회사가 괜찮으니까 물을 타서 단가가 없어집니다. 낮춰져 가지고 여기서 있는 매물이 없어져 버립니다. 섞여 가지고. 그리고 참을성 없는 분들은 손절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년, 2년 지나면 이 매물이 어떻게 보면 다 한 큰 비중으로 증발을 해버립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올라가는데 매물이 쏟아지지 않으니까 주가가 쉽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다 좋은데 단기 시세가 얼마 전에 났다. 추세가 깨졌다. 그래서 단기간에는 그 매물로 인해서 크게 기대할 부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장이 망가져가지고 만약에 이 종목이 더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뭐 감사합니다. 그러고 모아 나가면 됩니다. 다만 당장 급하게 쓸 돈이 없는 경우,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70%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회사가 지 맘대로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리스크가 존재한다. 그리고 주가 신경 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런 부분도 존재하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는 괜찮습니다. 예, 대한제분. 예, 대한제분은 어제 거래량 터지고 오늘도 거래량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래량이 이전보다는 이 레벨업이 되고 있는 상황. 여기서 한 단계 높아지고 또 여기서 한 단계 더 높아졌습니다. 거래가 거래가 점증한다는 거, 점진적으로 증가한다는 거는 좋은 일입니다. 다만 이제 이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건 좋지 않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만약에 내려와서 이 고점이 낮아지게 돼 버리면, 그러면 이게 뭐 하락 삼각형 형태가 되든 아니면 역세기형이 되든, 아니면 이게 저점을 깨서 그냥 단순한 하락 추세가 되든 뭐가 됐든 고점이 일시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측면에서 좀 짜증이 나게 되는데, 그래도 뭐 지금 시장 나쁠 때 잘 버텨줬고 재료에 또 반응을 하는 모습도 보여줬고, 그리고 뭐 여전히 시가총액 3천억이 안 되는데 지금 순자산 가치가 뭐 9천억, 그리고 실적 가치도 훌륭하고 뭐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뭐 이걸 대응을 해야 되냐. 다만 이런 경우, 뭐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 급등으로 이렇게 벗어났을 때
그리고 이 괴리가 굉장히 큽니다. 이런 괴리들은 통계에서 많이 벗어나 있지도 않은 괴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 재료가 뭐 타당하면 모르겠는데 21선과 괴리가 20%가 넘고 여기 작게 나옵니다. 이거를 제가 건드리면 꺼져버리니까 보시면 가격 이동 평균선 옆에 퍼센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이너스 20, 61선하고 마이너스 24, 이 정도 괴리가 벌어지면 이건 뭐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거고, 이런 걸 뭐 다시 말씀드리면 오버슈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더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나왔으면 한번 끊어줘야 됩니다. 이 괴리랑 맞먹는 수준일 거니까. 물론 뭐 재료가 대한제분이 갑자기 뭐 어디 독점권을 따낸다든지 아니면 주주들한테 다 퍼주겠다 선언해가지고 배당을 한 20, 30% 때려버린다든지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런 재료가 없이 그냥 올라간다 그러면 이 오버슈팅 자리에서는 끊어주는 게 좋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다만 뭐 큰 파동, 이게 비교적 큰 파동이니까 가는 거지만 그래도 저평가인 건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여기서 3배가 올라도 저평가입니다. 네, 그래서 큰 틀에서 계속 보고 일부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일부 끊어준다. 한번 그런 뭐랄까, 수익이니까 에이 뭐 올라가면 할 수 없고 한번 챙겨보자, 뭐 이런 관점. 네, 그런 관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위닉스. 네, 위닉스 주가가 계속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는데도 아직 저평가 상태는 아니고, 이 회사가 이제 그동안 뭐 공기청정기나 제습기 이런 쪽으로 굉장히 선방을 했었는데, 다소 이 기력이 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력이 딸리는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최대 주식이 절반이나 되고, 그럼 나머지 주식 중에서 유통 주식 수가 많이 없을 텐데 뭐가 문제일까라고 보면, 계속 실적이 점진적으로 나빠지고 있다. 과거에 비해서. 아직 수익을 낸다는 건 이 한국 가전시장 세계 1위, 2위에 LG전자, 삼성전자가 있는 이 한국 가전시장에서 저렇게 틈새를 공략해가지고 수익을 낸다는 건 정말 이 높이 살 만한 부분입니다. 근데 높이 사는 것과 주가는 또 다른 문제니까, 현재 많이 떨어지면 시가총액이 2,500억 정도고 실적에서 좀 감소세가 나오고 있는 상태. 예, 그런 상태에서 원자재 가격은 오르고 제품 가격은 올리기 힘든 이런 구조. 예, 그런 상태에서 영업이익이 그래도 20억 정도 났습니다. 그러면 20억의 영업이익이면 통상적으로 나오던 실적보다는 좀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실적 부진, 예, 그걸 이제 반영을 해 나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 부진이면 자산 가치 수렴한다고 봤을 때 한 20% 정도는 더 하락 요인이 있다. 근데 단기간에 이게 아까 오버슈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이격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기술적 반등이 나옵니다. 나오고 다시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지금 당장은 기술적 반등을 기대를 할 수 있는, 예, 상태고, 뭐 월봉, 예, 이전에 지지를 보였던 자리인데 이전에 비해서 실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그 기술적인 지표는 너무 예, 맹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술적 반등은 나올 만한, 말씀하신 부분까지 더해서 기술적 반등은 나올 만한 자리입니다. 네, 그리고 배럴. 요거는 끝났다라고 봐야 됩니다. 세력한테 농락을 당했나? 일단 뭐 저는 그런 표현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걔네들이 있어서 주가를 올렸습니다. 세력이 있어서 주가를 올렸고, 그러면 이 올린 공에 대해서 우리가 무임승차를 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예. 무임승차 해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노력 안 해도 주식이 갑자기 올라가지고 그것도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절로 주가가 급등해가지고 때렸으면 좋겠다. 예, 요런 관점에서 보는데, 그러면 이제 뭐 다 서로 돈 달라다가 누가 이기고 지고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욕심이 많은 쪽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없으면 적당히 올랐네 팔고 나 이제 이거 다시 안 봐. 적당히 올랐네 이거 먹고 다시 안 봐. 이렇게 되는데, 욕심은 이거 도르는 거 아닌가 하다가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농락이라기보다는 그냥 졌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미 주가가 올라와 있던 상태입니다. 바닥을 찍고
올라와 있던 상태고 호재도 있었고, 그리고 뉴스에 팔아라라는 격언도 있는 것처럼 뉴스가 있으면 앞으로 어떤 좋은 뉴스가 여기서 나온다, 이걸 선점한 쪽이 있으면 바닥에서 주식을 싹 긁어가지고 주가를 살금살금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일단 뉴스 나올 때 한번 빵 터트립니다. 그러면 단타하는 투자자들이 불나방처럼 덤벼들고, 이때 타락 털고 팍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이걸 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팔 생각을 못 합니다. 내가 12,000원에도 못 팔았는데 9,000원에 팔아? 못 팝니다. 그러면 얘네들만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물 타야 되고, 물 타기 해서 단가 낮춰서 반등 줄 때 나와야지,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계속 매수 수요가 발생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기서 매집해서 여기 올렸다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털어먹고, 그러면 얘들은 그 노력을 통해서 여기서 한 이만큼 먹을 겁니다. 8,000원에서 한 10,000원 정도, 주당 2,000원 정도 먹을 거고, 나머지 투자자들, 여기서 산 사람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되고, 그 중간에 욕심 없는 사람들은 잘 챙겨 먹고, 요렇게 이제 구조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호재 같았지만 사는 사람이 없으면 호재도 호재가 아닌 거고, 악재지만 악재 누가 산다면 악재도 악재가 아닌 겁니다. 결국은 사고 파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웬만큼 털어버렸다라고 보고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또 종목이 없으니까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